그래서 단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있는지 알았고요. 또 흔한 매니멈 메더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내촉수액과 관련된 문제, 수술중에 그리고요. 내촉수액이 생산 순환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한테 설명해 드려야 되고요. 수두증을 갖다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과 분류하고 유발표현을 일반인에게 설명해야 되는 거고요. 수두증의 증상이 연령별로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흔한 질환 중에 데드워커가 있고 아놀드 PR의 말포메이션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 조기부합증이죠. 프라이머시노시스는 잘 알고 있어요. 흔한 질환 잘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황토마토시스가 어려서 피부 질환을 동반한 신경질환을 알고 있어요. 자, 뇌실계의 발달 이상입니다. 뇌실계는 어떻든 어디서 시작돼요?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이제 뇌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원시성 뇌실에서 레터럴 벤트리클하고 서드 벤트리클 분리가 되고요. 이것이 또 아퀴덕트와 포스 벤트리클이 얇아지면서 그 뇌실과 지주막하 공간 이런 것들 연결되는 마센디와 루시카 구멍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실계의 그 통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실계 발달 이상의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댄디워커 기형이 있는데 댄디워커 기형은 어디 부분의 문제냐면 사내실, 포스 벤트리클 계구부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셔야 되거든요. 포스 벤트리클 계구부의 문제다. 그래서 따라서 제4뇌실이 낭처럼 확장이 되니까 손의 반구, 손해 중에서 특히 버미스가 발달이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나중에 댄디워커 질환은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 어퀴덕트에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수도관 폐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퀴덕트 아트레지아라고 하는 거죠. 어퀴덕트의 역할은 뭘까요? 서드 벤트리클과 포스 벤트리클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막히면 수두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한 원인입니다. 이 어퀴덕트 아트레지가 제일 선천성 그 수두증의 비교적 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개 감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아리 말포메이션입니다. 키아리 말포메이션은 3개형이 있습니다. 1형, 2형, 3형. 아이들은 2형이 주로 있죠. 어른은 1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1형의 특징은 뭐냐면 손의 편도의 일부가 큰 구멍 밑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고요. 2형, 이게 이제 우리가 소아에서 가장 흔한 아놀드 키아리 말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손의 일부뿐만 아니라 뇌줄기의 일부가 큰 구멍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신경관 기형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아놀드 키아리 말포메이션은 어디 이상이에요? 뉴럴 튜브 발달의 이상입니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뉴럴 튜브 발달의 이상이기 때문에 뉴럴 튜브 과정에서 이게 넓어지니까 어때요?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신경관 기형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경우에 수두증을 항상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뇌가 내려오니까 막히게 되겠죠 여기가. 그러니까 뇌실에 있는 그 수액이 뇌촉 수액의 순환에 문제를 일으켜서 수두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원인이 다른 거죠. 아까 말한 댄디워커는 포스 벤트리클의 발생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 아놀드 키아리는 어디요? 뉴럴 튜브의 발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인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있을까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이 세레벨룸이 다 생기는 거예요. 상당히 중증이겠죠. 흔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세레벨룸이 튀어나올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뉴럴 튜브 이상 중에서 큰 뉴럴 튜브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머리뼈 갈림증이 동반되는 거죠. 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사명의 특징은 머리뼈 갈림증이 동반되고 중형이다. 그리고 세레벨룸이 나온다.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두증의 증상은 2세 이전과 2세 이후가 다르다. 2세 이전과 2세 이후가 다른 점은 뭔가요? 24개월이 되면 그동안 갈라져 있는 머리뼈들이 붓게 되는 거죠. 근데 2세 이전에 붓는 것, 조기 유학을 하면 어때요? 뇌발달의 이상을 일으키겠죠? 그게 바로 그게 조기 유학증입니다. 그래서 2세 이전에 어떻든 간에 수술이 있을 경우에는 어때요? 뼈가 갈라져 있는 상태이니까 어때요? 머리 둘레가 비정상으로 커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슈처 라인이 어때요?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안테리어 폰타넬이 어때? 확대되겠죠? 그리고 두드리면 어때요? 당장 물찬 게 보일 수 있으니까 깨진 항아리 소리 나죠. 그리고 이게 커지니까 어때요? 두피 혈관이 확장이 되겠죠? 또 누르는 현상이 보이게 되니까 이 세팅성 페노멘을 눈알이 조금 처지는 운동량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수술이 심하면 어떨까요? 뇌실이 커지면 뇌실 주위에 말하자면 척추로가 지나가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 마비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심해지면 운동정신 발달증을 볼 수가 있고 또 빠르게 진행되면 사실은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2세 이전은 왜 흔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머리뼈가 하기 때문에 머리가 커지면 굳이 복토나 기면 근육이 있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복토, 기면, 경면도 동반했습니다. 이게 2세 이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세 이전의 특징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2세 이후의 특징은 어떨까요? 2세 이후는 머리뼈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두증이 있어도 머리가 커지지는 않겠죠. 머리가 커질 가능성이 적으니까 어때요? 뇌를 누르는 현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뇌압 상승이 온다는 거죠. 뇌압 상승이 오면 어때요? 두통과 구토와 기면과 같은 증상이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원인 질환에 따라서 국소신경 질환.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성인이 됐을 때 이렇게 수두증이 오는 것은 어디가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튜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르면 그 원인 질환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프론탈 로브를 누른다 그러면 어때요? 실행력이나 판단이나 이런 데 문제가 일으킬 거고요. 소뇌를 누른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걷거나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국소 증상을 올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두증은 하지의 강직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수두증에 흔하게 나오는 2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인 걸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척수의 순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뇌척수라고 하는 것은 코로이드 프로세스에서 생성이 돼서 혈압에는 공부를 통해서 서드벤트를 하고 이것이 실비우스소 어깨도 이것과 뇌실이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가 막히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마그나무를 지나서 이것이 서브아라크니 스페이스를 해서 마지막 유무가 흡수가 되고 정맥 쪽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뭘까요? 아까 다시 안을 붓기 하는 그래서 수두증의 발생 시기에 따른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천성 수두증은 이런 네 가지 경우가 흔하게 있겠죠. 수도관 협장, 그렇죠? 바퀴덕도, 실비우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DRE 말포메이션,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요? 뉴럴 튜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댄디 워커 증후군, 소스 벤트리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렌 정맥 이거는 뭐 그 배출되는 정맥의 기형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선천성 수두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천성 수두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느 단계인가 아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후천적 수두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양이나 낭종이 있을 수 있고요. 뇌출혈도 있을 수 있고 수막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이드 플렉서스의 파필로마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척수액을 갖다가 많이 생산하게 되면 수두증이 오겠죠. 그렇죠? 올 수가 있죠. 자, 아놀피 PRE 말포메이션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PRE 말포메이션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뉴럴 튜브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들이 뉴럴 튜브니까 여기가 넓어져 있어요. 여기 넓어져 있으니까 어떨까요? 손에 더 내려오는 이제 여기도 같이 내려오죠. 그래서 뇌줄기와 말하자면 손해가 같이 대공속으로 들어가서 배출되는 현상을 PRE 발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E형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사실 시기적으로 뉴럴 튜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척추 수막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놀피 PRE 말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척추 수막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또 특징입니다. 아놀피 PRE 말포메이션의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E형의 특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아놀피 PRE 말포메이션이 흔하게 오는 질환을 우리가 크리펠테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목뼈의 분절의 이상으로 오는 거고 목뼈의 융합 그다음에 수적인 감소 짧은 목 낮은 모발선 경부 척수의 압박에 의한 타지마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기형입니다. PRE 말포메이션으로서 댄디 워크는 어디에 문제라고 그랬어요? 포스베트의 혼합성 확장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물려서 손해의 충부가 발생하지 않고 형성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상방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옥시피탈 포사의 공간이 커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옥시피탈 포사가 크기가 정상이고 그 다음에 포스벤트리클이 거미망기 공간으로 흉노가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의 성능이 적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댄디 워크 베리언트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댄디 워크 증후군이 레터럴 포스벤트리클에 문제가 있는 경우고 후두 공간이 커져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특징이 있죠. 뇌량이 유발생하거나 수주증을 코포스카르 아까 뇌량 형성은 또 따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제일 늦게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발생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든 간에 이 뇌실의 기형이나 이런 것들은 뇌세포의 이주나 아니면 이렇게 뇌량 형성 시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큰 머리쯤 그다음에 누르니까 또 축체로의 침범 증상, 손해조화 불운동증, 운동인지 발달 지연, 혼합 확장에서 뇌가 아니라 후두부분 압박, 그다음에 무호흡, 눈떨림, 뇌신경마비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뇌관과 손해를 갖다가 누르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죠. 그래서 손해의 기능과 뇌관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의 기능에 이상을 초래한다는 건 결국 걷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올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뇌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무호흡이라든지 이런 눈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상을 초래한다. 그래서 댄디 워커 증후군 아이들은 멘탈 리타데이션이 많고요. 왜냐하면 손해가 상당히 추상적 학습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리타데이션이 많이 그리고
저희 환자도 보면 한 40이 됩니다. 그리고 딱 보면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 보고 없어요. 손해가 이거하고 구분을 또 해야 되는 게 있죠. 뭐가 있게 그러니까 홀로프로스에서 이걸 시험 문제를 보면 거의 비슷하죠. 네, 홀로프로스 탈리의 특징은 뭔가요?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대뇌 피지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달라붙거나 대뇌 피지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어때요? 손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위치가 그리고 기전이라는 기전이 어때요? 신경 분절이잖아요. 분절이기 때문에 어때요? 앞통, 앞쪽, 끝뇌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똑같은 신경 분절이지만 손해나 뇌줄기는 잘 유지가 돼요. 아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손해나 이런 것은 오히려 유지가 잘 안 돼 있죠. 그런 차이가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의외로 이 사진만 나오는 문제 중 하나. 네? 그거를 잘 염두해두고 접근을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수술이 있으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벤트리큘라 페리토니얼 션트를 했죠. 벤트리큘에서 공무하고 가게. 그 대신 여기에 이제 체크 밸브가 있어서 내려오기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수준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조기 치료가 필요하고 신경학과에서 그 다음에 이제 크라니오시노시스입니다. 크라니오시노시스는 위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어느 부위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슈처 라인은 여러 가지 있죠. 사지탈 슈처 라인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로날 슈처 라인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는 메토픽 그래서 어느 라인에 이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지탈 라인에 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앞뒤 여기가 좀 좁아집니다. 이것을 주상기가 스카브.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 슈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어때요? 사라지어서 근데 어쨌든 이게 같이 동반이 된다면 삼각 트라이 또 앞쪽에 이제 메토픽 단지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양의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옥시세팔이라고 해서 사이즈탈 수처하고 코로나 수처가 같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이런 경우가 정신 지체가 가장 많습니다. 순수한 소두충이 많죠. 자,
발달이 늦은 7개월 남아가 하루에 20회 이상 사진은 진전되고 혹은 굴곡되는 현상이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운다고 한다. 뇌파 검사에서는 고진폭의 석파가 불규칙하게 뇌 전역에 있었고 발성의 tuk파가 불규칙하게 섞여 있었다. 형이 뇌줄기 신경악요증으로 죽었으며 아버지는 몸통, 피부에 여러 개의 색소 탈실반이 있었다. 요 지금 설명한 것에 저기 슈퍼이즈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선 마지막에 형과 아버지 그래 유전 질환이다. 또 뇌파 검사에서 불규칙한 그러니까 고진폭이에요. 고진폭. 이거 안 배웠을지 모르지만 뇌전증에서 대표적인 질환이 뭐가 있냐면 인펜탈 스파즘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영화 연출이라고 하루에서 50번 내지 100번 경련이 일어나고요. 근간대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영화 연출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화 연출의 속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 힙스 아리스마예요. 그러니까 고진폭에 서파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영화 연출을 앓고 있구나라는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또 사지신장이나 또 중요한 게 있죠. 아까 피부죠, 피부. 피부에 색소 탈실. 항상 우리가 신경학적 질환은 피부 소견을 항상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이 중요한 것은 색소 탈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신경학 아세프 중에 어떻든 유전적인 질환일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엔피엔탈 스파즘과 인펜탈 스파즘인데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동반하는 질환이 뭘까요? 바로 튜버로스 스클레로시스. 튜버로스 스클레로시스 이렇게 탈색된 그 반이 있고요, 반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튜버로스 스클레로시스의 진단 기준은 주 진단 기준은 코티칼 튜버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 코티칼 튜버. 그 다음에 서브 에펜디말 노듈. 그 다음에 서브 에펜디말 자이언트 셀 아스트로사이트마. 그리고 안지오파이브로마. 또 손발톱에 있는 파이브로마. 그 다음에 멜라닌저 반점. 아까 보신 거죠. 그 다음에 쉐그리 패치. 다 말씀드릴 겁니다. 레티날 하마토마. 카디악 랍도마. 그 다음에 레날 안지오 마이오라이포마. 그 다음에 폴모나리 림펜지오 레이오마이오마토시스. 이렇게 이런 질환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튜버로스클레로시스 저런 환자들이 보면은 어떤 검사를 해야 돼요? 심장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고, 신장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고, 폐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고, 얼굴도 많이 봐야 되겠죠. MRI도 봐야 돼요. 그렇죠? 코티칼 튜버를 확인해야 되니까. 부진단 기준은 세레브럴 화이트 마이그레이션 라인이고요. 덴탈 피, 진지발 파이브로마, 본시스트, 아크로마틱 패치, 콘페티 스킨 레전, 논레날 하마토마, 레날 시스트, 하마토마토스 레탈 클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뼈 사진도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은 메이저, 원 메이저와 투 마이너, 또 의심은 원 메이저하고 원 마이너 이렇게 하면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죠. 이게 바로 뭐냐? 백세, 그럼 탈실, 모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바시어스 아데노마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뭐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좀 라운드하고 레이저한 지역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쉐이그린 패치도. 그다음에 이게 그 망막에 멀베리 튜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또 초음파를 해보면 이렇게 심장에 소견을 보이게 되는 거죠. 또 CT를 해보면 CT의 벤트리컬러 주위에 튜브 있고요. 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소견들이 있는 것이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뇌로 보면 이 조직학적으로 이게 튜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코티칼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코티칼 쪽 소견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MRI 소견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그 이유는 위치가 어디에 주로 있어요? 코티칼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질환, 특히 뭐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라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의 질환들은 주로 소견이 어디 소견이 있냐면 배잘 강글리아 쪽에 있는 반면에 살라무스나 뭐 이런 쪽에 있는 반면에 이 요것의 특징은 튜버니까 어때요? 코티칼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MRI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래서 튜버로스 스크레스의 특징은 오토소말 도미난트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중에 케이스의 70%는 스포라덱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형제가 없이도 잘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징적인 세 가지 소견은 스킨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에피lep시, 뇌전증, 그다음에 멘탈리들. 당연히 코티칼에 병변이 있으니까 학습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멘탈리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6,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나인 튜머하고 하마토마, 그다음에 브레인, 헛, 키드니, 아이, 스킨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튜버라는 게 어떤 거냐? 튜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글라이오틱 티슈의 거다. 여러 가지 사이즈의 글라이오틱 티슈가 있는 거고 특히 비정형적인 자이언트 아스트로사이토가 오버그로스라는 것을 튜버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것은 라지하고 비자하고 베큐어라이즈된 몬스터셀이 보이고요. 또 10에서 15%는 서브 에펜디말 자이언트 셀 아스트로사이토만 있습니다. 주로 이거는 그 교질의 글라이올 티슈의 분포다. 그래야 셀의 분포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스트로사이토마, 글라이오마 이런 것들이 공부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튜버의 선천적으로 익스프레션이 안 돼서 생긴 거다. 그래서 대개는 카디아라크 마이오마는 50%, 레날 튜머는 50에서 80%. 원인으로 된 것은 이제 두 가지 유전이 있죠. TSC1과 TSC2. 아까 여기 보면 뭐가 많아요? 글라이오마가 많고요. 또 하마토마가 많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적으로는 그런 글라이오 형성에 관련된 튜버린과 그다음에 하마토마 관련된 하마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페밀리아 스포라딕은 페밀리아이 30%고 이것은 50%가 되는 거고요. 위치는 16번 방안, 그다음에 2번 상환 여기에 유전적인 질환이다. 결국 이건 시저를 통해서 오죠. 경련 발달을 했어요. 경련 발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인펜탈 스파즘을 일으킨다고 했죠. 투버러스 스크레스 환자는 80에서 96% 경련을 일으킨다. 왜 그럴까요?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코티칼에서 오는 그 파가 과잉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코티칼에 기형이 있으면 뇌전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어때요? 투버러스 스크레스는 코티칼 리전이 튜버가 주로 코티칼에 생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뇌전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뇌전증이 80에서 96%고 그 뇌전증의 대부분이 뭐가 있다고 해서 힘사리스마인, 인펜타리스마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타입은 물론 여러 가지 타입이 많은데 어떻든 에필lep틱 스파즘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고 유일하게 여기에 약제로 쓰이는 것이 바이가바트린입니다. 사실 바이가바트린은 부작용이 뭐냐면 이 비주얼 필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시야가 좁아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문제로 안 씁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펜탈 스파즘 때는 환경 이하로 쓰게 됩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가 돼요. 물론 인펜탈 스파즘에도 다른 약자가 있는데 효과적인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스테로이드까지 쓰는데 어떤 순간에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이 바이가바트린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어떤
인펜타일 스파즘이라고 하는 질환, 영양실환 질환은 30% 이상이 인펜타일 치료가 잘합니다. 그리고 이 인펜타일 스파즘은 나중에 레녹스 가스토즘 나중에 뭐 여러분 이제 소화신경 할 때 배우긴 하겠지만 뇌전증 대해서 배우긴 하겠지만 어떻든 그런 질환으로 넘어가는 경우 많고 그런 질환들은 뭐가 특징이겠어요? 멘탈 리타데이션이 특징이겠죠. 왜? 코티칼의 문제. 그래서 인펜타일 스파즘도 멘탈 리타데이션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인펜타일 스파즘이 레녹스 가스토로 넘어가도 레녹스 가스토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멘탈 리타데이션. 그래서 지능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프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단계가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입니다.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잘 알고 있는 커피 반점이라는 거 여러분 아이들 중에 있을 겁니다. 커피 반점이 보통 아이들도 있지만 사춘기 전에 5mm 이상, 사춘기 이후에 15mm 이상이 6개 이상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진단 기준에 메이저 진단 기준에 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겨드랑이나 서해부에 프레클링이 생기고요. 또 3 내지 5세에 되게 직경 2 내지 3mm의 직경이 생깁니다. 또 리쉬볼 소결절이라고 해서 리쉬 소결절이 생기고 또 섬유종 신경성 섬유종이죠. 뉴로파이브로마가 생깁니다. 그리고 프렉시폼 뉴로마라는 것들이 생기고요. 특히 이 신경섬유종은 사춘기 이후에 많은 반면에 프렉시폼 뉴로마는 출생 시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요. 또 스페노이달 디스프라지아나 장골의 전형적인 병번이 많기 때문에 장골뼈를 갖다가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옵티크라이오마 그래서 MRI 같은 것들을 또 찍어야 돼요. 옵티크라이오마 같은 것들이 나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척중이나 이런데 그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2개 이상이면 우리가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로서 진단을 합니다. 이게 바로 카페올레 스포트예요. 카페올레 스포트.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카페올레 스포트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은데 이렇게 그래서 기준이 100%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특징적인 거죠. 출생 시부터 나온다는 게 특징이고요.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는 거, 숫자도 점점 커지고 피그멘테이션도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트렁크나 익스트리미티에 주로 많게 되고요. 얼굴에는 없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있습니다. 사춘기 이전은 5mm 이상 6개, 사춘기 이후에는 15mm 이상 6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외에도 악실라리 프레클링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보면 피부에 이런 것들이 생기죠. 파이브로마가. 그래서 이것은 대개는 페리페랄 러브를 따라 혹은 브로드 베셀을 따라 가는 경우가 많고요. 어떻든 이거는 주로 사춘기에 많이 생깁니다. 사춘기나 임신 시에 그러니까 시기적인 특징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어때요? 출생 시에 많이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뉴로파이브로마는 또 사춘기에 생긴다. 이런 게 좀 시기적으로 특징이 있어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뭐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관심이 많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어떠든 출생 시부터 생긴다라고 하는 거고요. 너브의 트렁크가 시크닝, 디퓨즈 시크닝 돼서 생기는 거다. 위치는 올비탈이나 템포랄 리전에 많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돼 있고 그렇죠? 카페올로보다 더 짙은 게 특징이에요. 더 짙죠. 그리고 어떻든 익스트리미티나 데포미티 이런 것들을 오버그로스 때문에 그런 이상 소견을 보이게 됐다. 또 아이리스에 하마토마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하마토마. 그리고 슬릿 램프로 확인할 수 있고요. 타입 1의 74%가 나온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3세는 5%는 하지만 21세가 되면 100%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소견이다. 그래서 안과 검진을 꼭 봐야 됩니다. 또 MRI를 좀 찍어야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유로 옵틱.
뉴로마 때문에 이제 찍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 그 시크닝 된 로컬라이즈 시크닝 된 보이고요. 20%는 비주얼 디스터번스를 보이게 되고요. 이것은 결국은 글라이오셀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옵틱 파이브로마죠. 그래서 뉴로 파이브로마죠. 15%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럴로지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것도 경련을 일으킵니다. 경련을 일으키지만 어때요? 튜브러스 스크래스보다는 경련이 덜하겠죠. 왜 그럴까요?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이 MRI 보면 뉴로파이브로마 증상의 위치는 주로 어디에 나타나요? 그로브스 팔리스두스, 살라무스, 인터널 캡슐처럼 베잘 강글리아 쪽에 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게 특징이죠. 되게 나타나는 거는 주로 뭐냐면 글라이오마나 하마토마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어때요? CT로는 잘 발견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MRI를 이런 경우에는 꼭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왜냐면 이게 이제 베잘 강글리아에만 문제가 있더라도 뭐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습 장애나 ADHD 이런 것들은 좀 이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말하고도 또 관련돼 있겠죠. 그러니까 언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게 멘탈 리테이션이 많은 건 아닙니다. 학습 장애나 ADHD는 많지만 멘탈 리테이션은 많지 않다.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튜버러스 스클레로시스의 차이는 이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마크로세팔리가 올 수가 있겠죠. 뭐 당연히 이제 뉴로파이브로마스 침착이 되니까 마크로세팔리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스테노시스라든지 아뉴리즘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모야 증후군도 잘 올 수가 있는 거지. 여기 보시면 아까 저기 그 튜버러스 스크래스하고 큰 차이 있죠. 주로 어디에 있어요? 베잘 강글리아, 살라무스나 그로브스 이쪽이 아니라 이쪽.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어때요? 어때요? 서브코탈리즘. 화면에 어때요? 뒤로 강글리아. 기저의 근처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그걸 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스토지 웨버 증후군이죠. 피부 소견 중에 세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인데요. 이것은 특히 이제 스토지 웨버 증후군이라고 해서 헤만지오마가 있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어디에 이 저기 근데 이게 이제 빨갛게 돼 있는 일종의 니부스입니다. 니부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헤만지오마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점이 있는 그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출생시부터 생기고요. 얼굴과 아이리드에 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로어 페이스, 트렁크, 마우스, 파링스의 뮤코자 이런 데도 생기고요. 그렇지만 이 페이셜 리브스는 스터지 웨버 증후군의 모든 아이한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터지 웨버 증후군은 글라우코마, 그다음에 포살모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기 뭡니까 소눈과 같은 이렇게 그런 모양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12개월까지는 정상적인 발달을 하다가 점점 나빠져요. 네, 그런 게 특징이고 경련은 계속해서 이 저기 뇌 피질에 아트로피를 일으키기 때문에 피질의 아트로피를 일으키면 뭐가 문제가 돼서요? 학습 장애나 정신지체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때요? 아트로피라고 그러죠. 이 아트로피가 오면서 뭐가 생겨요? 석회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스컬 엑스레이 시리즈로 찾을 수가 있어요. 병변을 찾을 수. 그래서 이것도 아주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석회화 현상인데 이것은 뭐냐면 뇌세포 저기 피질이 위축이 되면서 석회화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뇌전증이라도 수술을 해주면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뇌전증 수술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되게 약물로 치료하는데 뇌전증 수술은 뇌전증 기관이 그래서 이 CT 손으로 잘 보셔도 잘 나옵니다. 아트로피가 있고 석회화 현상 이게 있습니다.
대뇌 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멘탈 리타데이션이야 이런 것들이 있고 석회화 근원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련이 비교적 치료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뇌전증 수술에 강물이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강의를 마쳤고 그럼 이제 앞에 학습 목표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중추신경계의 발달 단계에 대한 기형을 분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뉴럴 튜브의 문제. 뉴럴 튜브에는 뭐 여러 가지 아넨세팔리, 메니고밀로실, 또 뉴럴 튜브의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놀드 기알, 그렇죠? 대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분절의 문제는 뭐였어요? 홀로코센세팔리, 그렇죠? 이 주장에는 뭐 린센세팔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뉴로파코마토시스 전부 다 거기에 속하는 거죠. 메니고밀로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척수액 생산 순환, 배출킨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포스 벤트리클에 문제가 있으면 뭐야? 댄디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뇌 수두증이 뭔지 되고 2세 이전과 2세 이후에 다 되는 거 알았고요. 덴티워커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놀드 끝기아리 말포메이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두개 유합증. 네. 그래서 사지탈 숫자가 문제가 있을 때, 코로나 숫자가 문제가 됐을 때, 메토피 숫자가 문제가 있을 때 모양이 다르겠죠. 그리고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옥시스타리 같은 경우는 멘탈리타게이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타코마토시스 뭐가 있었어요? 투버로스크레시스,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스터지웨버 증후군이었어요. 네, 다 됐고요. 혹시 궁금사항이나 수업 중에 질문사항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질문사항 한번 드리겠어요? 이것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